지난해 부산은 최고 기온과 폭염, 열대야 일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상역 인근 삭막하던 주차장이 대규모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장은 낙동강과 백양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문 닫은 어린이집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민에 개방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 과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은 최고 기온과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는데요. 올여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여름철 기상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기상청이 6월부터 8월까지 기상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유럽 지역의 눈덮임과 북극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월은 중국 북동부 지역 적은 눈덮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의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 여름철 평균치인 2.5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2개였지만 7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하지 않은 해로도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데 올 여름 동안 대만 부근 해상이나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한반도로 북상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극한 호우 대응에도 나섭니다. 부산 기상청은 올해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거나 3시간 동안 90mm의 강수를 기록한 경우 동 단위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역 일대에 대규모 광장이 문을 엽니다. 오랫동안 주차장이던 공간이 탁 트인 광장으로 조성됐는데요. 교통 요충지 한가운데에서 녹색 도시 사상을 만드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부터미널 인근 경부선 사상역 앞입니다. 삭막하던 주차장이 밝고 넓은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13,500제곱미터 면적에 18,000여 그루 수목이 식재됐고 가로수 산책로와 잔디광장, 바닥분수와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돼 각종 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계획입니다. 사상역이 이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지금 뭐 상업 지역도 되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접목해서 이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핵심 시설이 되는 거죠. 또 철도를 비롯해 경전철과 고속버스가 오가고 있고 앞으로는 부전 마산선과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가 이곳을 지나게 돼 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됩니다. 한편 사상 그린 광장은 백양산과 낙동강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회색 공단 지역에서 녹색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낙동강에는 지방정원 지정돼 있고 또 백양산에는 국립자연휴양림도 조성돼 있고 또 이 일대는 우리 대표적으로 사상 근린광장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그린카페 조성이 되면 사상이 그린의 도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광장로 그린카펫 사업은 사상 그린광장과 연결되는 700m 구간에 공영주차장을 옮기고 녹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백양산에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5일부터 가덕 신공항 예정지 내 육지 지역 보상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 37만 9천 제곱미터,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작물 등입니다. 이는 소유자 입회하에 세계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소유자와 관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주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세 곳에서 진행합니다. 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사무실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옛 청가초등학교 대항분교에 마련된 가덕도 신공항 현장지원센터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또 다른 축인 어업권 보상도 추진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심 부지 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전격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새 정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2029년 개항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비어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요. 용도를 찾지 못하는 공간이 더욱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북구 구포동 실안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공부방,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오래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던 단체가 없어지면서 3년 전부터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최근 6개월 동안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북구는 이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이 신청하면 프로그램실과 주방을 비롯해 컴퓨터와 영상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들이 좀 다수 지금 생겨난 상황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제일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시 공간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이런 공간은 또 무료로 개방해주고 갖추어진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북구 덕천동 덕천복지관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입구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3년째 비어 있습니다. 약 30년간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더욱 폭넓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럼 입구에서부터 환한 기운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제 나오셔서 함께 이용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서로 지역 주민들 간에 이제 정도 있고 윤기도 흐르는 이제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와 함께 덕천 도계공 아파트와 금곡동 주공 아파트에 폐원된 어린이집 4곳이 중년 재취업 상담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27일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14개 초중학교 2,700명을 대상으로 바다 생존 수영과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서프 체험을 운영합니다. 수영구가 3년째 진행 중인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 안전의식 강화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프 체험을
28일과 29일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바다 생존 수영과 서프 체험 캠프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중증 질병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대형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부울경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 동물병원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응급진료와 영상의학 등 진료시설과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1.6배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모두 48만여 가구로 시 전체의 30%에 해당됩니다.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명대가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과 운영을,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정책 개발을 맡습니다. 취창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거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부울경의 이제 동물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부산 시민이나 부울경 시민들이 좀 더 고급화된 이제 그 동물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타 지역 전문 의료기관을 알아봐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저희 강아지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부산 쪽에는 수술할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안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은 오는 10월에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박물관의 금고로 불리는 수장고는 소장품의 도난이나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관리 담당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수장고까지도 일반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국립박물관 단지 역시 개방형 수장고가 적용됐는데 곧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사발. 국내 한 화학과 교수가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을 기증한 것입니다. 1990년대 과학실에서 주로 쓰였던 현미경과 지구본. 이 물건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증했습니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 단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기증 자료들입니다. 그동안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제한된 비밀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던 국립박물관 단지 수장고가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수집과 보존 대신 공유와 활용의 개념을 담은 개방형 수장고가 늘고 있는데 이곳 국립박물관 단지에도 지하 2층에 400제곱미터 규모의 개방형 수장고가 조성돼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총 5개 박물관이 들어오다 보니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대의 자료가 한꺼번에 보관되는 공간이라서 이 자료를 어떻게 관람객에게 많이 향유할 수 있을까,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해서 이곳 개방형 수장고는 오는 10일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소장고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자료의 관리 보존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실제 수장 환경과 유사한 전시 공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장고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수장고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박물관의 그 기능을 더 확장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이곳 수장고엔 행복청에서 관리를 맡긴 자료 1000여 점과 기증 자료 500여 점이 있고 이 중 100여 점이 개관에 맞춰 일반에 우선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상위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백창현 기자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상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 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모짜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한 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게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 달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특등과 1등급 출현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최근 도심 공원에 야생 너구리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너구리를 본 시민들 반응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도심 속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야생 너구리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해질 무렵 어슬렁어슬렁 공원에 나타난 너구리. 잔디밭을 지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도 아랑곳 없습니다. 산책길에 마주한 너구리에 놀라 한쪽으로 피해가기도.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너구리가 자주 출몰한다고 알려진 서울 도심공원입니다. 야행성인 너구리를 봤다는 시민들 목격담은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매일 보다시피 한 4일은 정도는 봤어요, 맨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사람 보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살살 우리 올라가면 살살 올라가면 너구리도 살살 이렇게 다녀요. 개가 비슷하게 생기는데 지금 입이 좀 뾰족하고 털이 좀 길고 거칠고 공격성 있게 뭐 덤벼들지도 않고 순하게 생겼어요. 도심에서 관찰되는 너구리 수는 늘고 있습니다. 연간 구조 건수만 살펴봐도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 몇 년 사이 양천, 강서, 도봉구 등 서울시 전역으로 너구리 출몰 지역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야생동물과의 공존. 너구리는 객과동물로 광견병, 개홍역 바이러스 등 세균성 질환에 걸릴 수 있고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 자극 주지 않기 같은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투영해 그 안에 녹아내면서 감동을 줍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네 삶을 담은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작품 안에 담아낸 전시회를 구혜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입을 호호 불며 젓가락을 집은 여자 앞에 먹음직스러운 두루치기가 보글거립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이곳을 찾는 손님의 일상을 담은 한윤정 작가의 빨간 벽돌집 1층 식당입니다. 한 작가는 서구 성남동의 대표 시장인 거북시장을 주제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거북시장의 부흥기였던 시절 그 모습의 일부를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호남 매체를 활용한 작품으로 입체적인 간판을 통해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름진 얼굴에 다양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모여 있습니다. 작가가 만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한 작품 안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문화공간 터틀에서 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억의 기록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임동현 작가는 지난 2017년 성남동에 터를 잡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임 작가는 작품에서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버려진 목재와 소품을 활용해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중요한 자기의 삶의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 작품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대접하기 싶어서 이 동네 주변에 있는 할머니, 청년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열고 벌써 4번째 전시를 열고 있는 문화공간 터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공간 터틀이 이 지역의 정말 문화공간으로서 또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같이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공유의 공간으로 지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억의 기록전 마을 사람들은 오는 6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